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근육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네이버를 잠깐 검색해 봤는데, 이런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몸의 균형은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맞죠? 맞는데 이제 사실 이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뭐 또는 불균형이라는 말은 사실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균형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균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균형이 맞을 때와 맞지 않을 때를 표현한 이미지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근육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체형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고, 뭐 또는 체형의 변화가 오게 되면 근육의 균형은 깨지겠죠. 음. 그 이제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 번 이렇게 깨진 불균형은 맞춰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더 점점 더 많은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음. 그냥 우리 얘기하는 뭐 사용하는 근육만 사용하게 되고 이제 습관이죠. 습관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균형이 생기면서 어떤 자세나 체형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인체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씩 보게 될 건데, 인체 불균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기 보이는 상지교차, 하지교차, 얀다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상지교차, 하지교차. 그리고 이제 시상면에서 골반, 어깨, 목의 이제 좌우 틀어짐. 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조금 더 개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오른쪽 왼쪽 광배근의 근력 차이나 뭐 우리 짝꿍댕이라고 하죠. 엉덩이 근육 좌우 엉덩이 근력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이런 것 또한 다 불균형에 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저번에도 해드렸지만 한번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과의 불균형, 그리고 주동근, 기랑근, 주동근, 협력근, 이제 또 오른쪽, 왼쪽, 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근육은 불균형이 생긴다. 단순히 근육 불균형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우선 여기서 봤었던 상지하지교차 증후군의 문제에 대해서 상지하지교차 증후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번에 있는 주동근과 기랑근이 될 겁니다. 상하지. 왜 근육의 약화 위크, 근육의 긴장 타이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 이게 크로스 신드롬이거든요. 그래서 어퍼 크로스 신드롬, 로워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관계가 그러니까 한쪽은 약화되고 한쪽은 긴장되고 이 관계가 이제 기랑근, 주동근과 기랑근 상호억제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측면으로 틀어진 이 움직임은 뭐 아무래도 좌측과 우측 뭐 그냥 크게 보자면 물론 다 같은 얘기긴 한데 좌측과 우측의 불균형이 될 겁니다. 음.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근육의 불균형이라는 게 종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당연히 한 가지는 아닐 겁니다. 사실 되게 복잡하죠. 그럼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내 고객이 1번에 속하는 불균형일지, 아니면 뭐 3번에 속하는 뭐 주동근 협력근의 뭐 불균형일지, 뭐 2번에 속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테스트들이 존재하는데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가 있는지 오늘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 그 전에 어, 로컬 머슬이라는 게 그 속근육 뭐 또는 지근, 접근 이런 근육의 비율이 많은 이제 타입 1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입 1 머슬의 특징이 이제 관절의 안전성 그리고 심부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글로벌 머슬은 그 반대입니다. 겉근육 뭐 또는 속근육, 속근, 백근 그리고 타입 2의 머슬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징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관절의 안전성이 아니라 움직임 그리고 심부층이 아니라 좀 중간층과 표층에 위치해 있다는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컬과 글로벌 머슬. 예를 들어서 이제 복부의 로컬 머슬이 이제 다이아프램 그리고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복행근이 대표적인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 머슬에 이제
인터널 또 뭐 익스터널 오블리크 그리고 이제 렉투스 업도미니스 이렇게 이제 그 글로벌 머슬이 존재하게 되는데 고객의 허리 또는 뭐 우리의 허리에 대해서 불안정 또는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LBP, 로우백 페인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로컬 머슬에 집중을 해야 될지 또는 글로벌 머슬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로컬 머슬의 특징이 관절의 안전성,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로컬 머슬인 횡격막, 복행근, 그 골반 기저근, 또 뒤쪽에 다혈근, 그러니까 로컬 머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맞죠? 당연한 얘기죠. 물론 뭐 그렇다고 글로벌 머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 특징이 그렇잖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당연히 로컬 머슬에 집중하는 게 맞고. 음, 그럼 이제 그 이전에 고객의 허리 문제, 그러니까 LBP 문제의 원인이 내 회원의 허리가 아프다, 뭐 허리의 문제가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과의 이제 문제인지 또는 뭐 주둔근, 기난근 문제인지 이걸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를 보게 되면 어 그냥 허리 문제를 가진 분들 뭐 10명이 왔을 때 뭐 10명 모두에게 그냥 로컬 머슬에 대한 훈련을 하면 다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주동근 협력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오른쪽 왼쪽 왜 우리 오른쪽 허리만 아프고 왼쪽 허리만 아픈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동근 기란근의 문제일 수 있는 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지금 얘기하는 로컬과 글로벌 머슬 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뭐의 문제인지.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에 있는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에 대한 테스트를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만약 테스트에서 모두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이분의 허리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과의 불균형이 있구나.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좋아지겠네? 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대로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이분의 허리 문제는 로컬 머슬의 불균형은 아니구나. 로컬과 글로벌 머슬의 불균형은 아니구나. 그렇게 보시고 또 다른 문제를 찾으면 되는 거죠. 뭐 좌측, 우측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러면 로컬 머슬이 이제 아까 보셨던 다이아프램 그리고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이제 멀티피더스 이제 펠빅 플로우 뭐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하이 앤 로우 테스트입니다. 하이 앤 로우 테스트고 셀프로도 가능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분의 가슴과 뭐 복부에 손을 얹어서 관찰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성분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일단 사진처럼 한 손은 가슴과 한 손은 복부에 웬만하면 그 셀프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복부에 갖다 댄 후에 편하게 호흡하는 걸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객의 흉식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복식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인데 만약 흡기 시에 복부 쪽이 먼저 팽창하고 그 후에 가슴 쪽이 먼저 팽창한다면 복식호흡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말은 즉 로컬 머슬의 활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사용되고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 뭐 이 테스트로 확신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흡기 시에 가슴 쪽에서 먼저 이제 반응을 하고 복부는 오히려 흡기 시에 들어가는 형태라면 우리 그 역설적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테스트에서 양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부의 로컬 머슬인 다이아프램, TRA,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가슴 쪽이 먼저 팽창하게 되면. 그리고 이 테스트는 고객이 편안한 자세 또는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시팅 포지션 말고, 뭐, 스파인 포지션에서 진행하셔도 될 겁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떤 영상 하나 첨부해 드릴 건데,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하이 앤 로우 테스트보다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테스트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촉진을 하는 테스트인데, 직접적인 촉진하는 테스트인데, 흡기 시에 이제 다이아프램의 활동이 정상이라면, 지금 IAP라는 게 형성되거든요. IAP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때 그 TRA가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빵빵하게 부풀리게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콕 찔러가지고 촉진해 보시면 됩니다. 촉진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뭐 ASIS라고 하는 여기 뼈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구리, 옆쪽, 그리고 뒤쪽. 이렇게 세 군데를 꼭 촉진해 주셔야 되고,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ASIS 안쪽을 촉진해서 보이시죠? 들이마시면서 복부가 지금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를 복부에 넣어주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가 옆구리 쪽. 마찬가지 눌러서 팽창이 잘 되는지. 그리고 뒤쪽.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스파인 포지션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시팅 포지션에서도 마찬가지. 앞에, 그리고 옆쪽, 뒤쪽 같이 눌러서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왜 앞쪽, 옆쪽, 뒤쪽을 다 눌러야 되냐면, 흡기 시에 복부 안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흉부 쪽이랑 이제 복부 쪽인데, 어,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앞에뿐만 아니라 옆으로, 뒤로 다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를 꼭 촉진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이제 배를 부풀리라고 그랬다고 이제 배를 내미는 형태를 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뒤에가 안 밀려요. 그래서 꼭 이 세 군데를 다 촉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있는 복행근은 이제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늘어나면서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메인 머슬인 로컬 머슬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앉았을 때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음. 마찬가지 여기서도 잘 밀리면 음성이 될 거고 잘 밀리지 않는다면 양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훈련 뭐 체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영상 나중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유튜브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부 근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테스트는 이제 로컬 머슬이나 뭐 글로벌 머슬에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동시에 그냥 전체적인 틀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만약 두 가지의 균형이 깨져 있거나 또는 뭐 로컬 머슬의 기능만 떨어져 있거나 글로벌 머슬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뭐 사실 한 가지가 떨어지면 둘 다 떨어지긴 하는데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져 있다 또는 그 균형이 맞지 않다라면 이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이제 좀 난이도가 있어서 아마 대부분 좀 많이 표시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애매한데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보일 급 직관적으로 좀 보이는 거죠, 이 테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파인 포지션에서 무릎 관절을 신전시킨 상태로 양쪽 우리 그 레그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그레이즈. 양쪽 고관절 굴곡시킨 상태에서 이때 고관절의 굴곡의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60도에서 버틸 수 있는지, 45도, 뭐 30도,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허리 밑에 손이 있죠. 손을 넣어서 과연 몇 도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허리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고 복부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45도까지 버틴다고 하면 양호하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뭐 45도, 30도, 뭐 또는 60도 보면서, 이번엔 60도에서조차 허리 움직임을 못 쓰구나. 허리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허리 안전성이 떨어지는구나.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테스트의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지금 보시는 테스트를 가장 맨 처음에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죠. 맨 처음에 진행하고, 그 후에 촉진하는 거. 그리고 나서 로우 테스트. 뭐,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먼저 진행하셔도 되고, 어,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시면 되고, 만약 모든 테스트에서 정상이 나오는데, 만약 모든 테스트 다 음성이야. 다 괜찮네. 복부 기능이 괜찮네. 근데 이분은 평소 허리 쪽이 좀 불편한 문제가 있대. 그러면 복부 근육의 이제 어떤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과의 불균형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어 약해서 뭐 코어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허리에 대한 문제가 사실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골반이 뭐 틀어져서 뭐 다리 길이가 다르네, 뭐 고관절이 틀어졌다, 뭐 흉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목에 문제도 있고 발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복부에 대한 얘기만 한 거고, 그리고 반대로 모든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다 약하다고 나올 경우에는 복부 로컬 머슬 또 글로벌 머슬의 불균형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어, 그리고 로컬 머슬을 아까 우리 보셨지만 체크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흡기를 하고 호기를 하는데 호흡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평소 뭐 또는 평소나 또는 운동할 때 호흡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호흡에 문제 생기는 원인이 이게 또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어, 일단 일상에서 받는 뭐 어떤 스트레스, 일단 뭐 불안, 뭐좀 좋지 않은 자세도 물론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어, 뭐 잘못된 운동 습관도 있을 거고, 이러한 잘못된 호흡이 이제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말고 생리학적으로 이제 체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게 되잖아요. 감소시키고 이제 또 역학적으로는 이제 횡격막과 이제 로컬 머슬의 뭐 기능 저하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복부 근육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또한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불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교감신경까지 항진이 유발되면서 신체에 이제 그 경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왜 우리 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막 긴장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 혈관 수축도 일어나고 뭐 또 혈액도 공급도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의 역치가 좀 저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되게 통증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 왜 살짝만 눌렀는데 되게 아파하네? 이런 것처럼 통증의 역치가 또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로컬 머슬을 체크했더니, 이 사람 문제가 있네? 호흡에도 문제가 있구나. 호흡에 문제 원인이 있는 게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고, 그 문제가 단순히 뭐 허리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호흡이. 음. 또 이제 지속적으로 흉식호흡을 한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한 패턴은 이제 늑골이라고 하죠. 늑골의 가동성도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 흉식호흡근이 2차 호흡근이거든요. 1차 호흡근이 아니라 2차 호흡근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근이에요, 보조. 메인이 아니라. 보조 2차 호흡근이 이제 목 주변에 있잖아요. 목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목 주변 근육의 어떤 피로도 또 되게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게,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죠. 이어서.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고, 오늘 봤던 게 이제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동근, 기랑근, 뭐 또는 주동근, 협력근, 여기에 맞춰서, 이건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마 주동근과 기랑근은 대표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하지 교차 증후군? 얘가 좀 되겠죠?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